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다고. 해외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해외 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전망과 유가 불안 중동 전쟁 위기에 금, 은, 구리 가격 상승, 고물가 영향,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 인하 멀어지나 세계 곳곳서 복병 마주친 인플레이션, 고금리 기간 연장 전망도, 미 주요 경제학자들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금리 참 안 떨어지네, 단기 대기 자금에 쏠리는 눈. 올해 금리 인하가 정말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가 좀 갑자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금리 인하 될 거고 전반적으로 안정될 거고 좋아질 것 같다 얘기했었는데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좀 금시장이 유명한 곳이어서 금시장에 가서도 탐문도 해보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여기 자체가 분위기가 그나마 좀 여긴 나은 편인 것 같고 실제 이게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조금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금리가 인하가 될지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문제는 하반기에는 저희도 될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시그널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 강남 3구 매물 20%업 매수 매도인 힘겨루기. 이 힘겨루기가 어떤 힘겨루기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팔려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거고 살려는 사람은 어차피 이제 고금리 지속되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하는 기대를 하면서 내놔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들 공실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통임대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준비했었다가 지금 아예 임차인 하나도 못 구하고 그대로 있는 것도 허다하고요. 금리가 지금 4.9에서 5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나중에 3인까지 내려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만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나 6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져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황금 부자들한테는 더 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한창 금리 낮을 때 그때 사가지고 건물 신축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경기가 안 좋아서 통행차 하려는 수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면 결국 끌어안고 있다가 던지긴 던져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타이밍이 지금일 거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거냐에 대한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금리 내려간다는데 좀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버티려고 하는 거고 살려는 사람은 아닐걸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빌딩들이 약간은 저는 더 내려올 걸로 보거든요. 조금 더 금리가 너무 좋은 시절에 좋게 평가받았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금액이 내려오고 실제로 뭐 통임대 3,500, 4,000 이렇게 나왔던 물건들이 이렇게 3,000 아니면 3,000 이하로도 거래가 되는 걸 보면서 이 분위기에서 당분간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결 같은데 고금리의 불황 지속,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경매시장 소도 부진, 오피스텔 경매소도 찬밥, 물량 2배 증가 속 낙찰률은 뚝. 네, 같은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도 사실 입지가 좋은 데에 있는 것들은 뭔가 쉽게 얘기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게 빠질 만큼만 빠지고 나면 사실 그거를 갖고 갭 투자를 하시건 임대 수요를 체크해서 임대를 투자를 하시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와 들어갈 때 너무 이제 공급이 많아져서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흐름에서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적은 돈을 갖고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지산을 그러니까 남들이 안 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다 잘 된다, 호경기다 이때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렵다, 힘들다 해서 경쟁자가 좀 적어지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투자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이제 점점 많아질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호경기가 오면 던지고 나오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입지가 좋은 지식산업센터는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투자가로서의 좀 적당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듈러 건축 관련해서 거래를 위한 저희가 이제 출장을 와 있는데 실제로 모듈러 건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많다는 거를 출장 와서도 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이제 공사비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금 출장 온 이 지역도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공사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가성비 건물에 대한
또 디자인 건물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디자인 라인업을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호텔 페어 때도 좀 색다른 퍼포먼스를 낼 예정이고 조만간 모듈러 건축 업계에선 정말 탑 클래스 설계자들과의 조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나와질 때쯤 되면 5월, 6월에는 홈플릭스가 또 1, 4분기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와는 사뭇 다른 향상된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 몇 개 하냐, 지금 당장 뭐 몇 개 팔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3, 4분기 딱 그 어간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 또 저희 회사에 채용되길 원하시는 그런 분들 모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이제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리는 단계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만간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서PM이었습니다.